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더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처하게 되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법도깨비의 33번째 시간 보복운전과 운전자 폭행. 와, 정말 생활법이죠. 운전 거의 대부분 하시잖아요. 뭐 출퇴근용이나 아니면 주말에 놀러가는 용이나 운전은 우리 생활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생활에 아주 밀접한 영역이에요. 근데 운전만큼 정말 이 법과 가까운 영역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굳이 뭐 법을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운전하는 하루하루가 운전하는 모든 순간이 사실은 운전을 업무로 하는 사람, 그걸 우리가 이제 뭐 업무자라고 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운전 업무로 하는 사람으로서 주의임무로 다해야 되죠. 왜? 내가 운전을 잘못했다가 사고 나면은 그 사고가 내가 고의가 없더라도 즉 과실로 낸 사고랄지라도 내가 형법상 책임까지 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운전이 위험하잖아요. 운전이 뭐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활과 밀접한 영역이지만 운전 잘못하다가 보행자 치면은 그 보행자 사망 위험이 높지 않습니까? 뭐 그것뿐만 아니라 뭐 차 대 차의 사고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하여튼 이 운전은 우리 생활과 매우 밀접한 영역인데 우리가 그냥 뭐 과실로 사고 내는 거야 뭐 보험 처리해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 시비대 과실이 없으면. 근데 문제는 요새는 하도 이 보복 운전과 운전자 폭행의 예가 많아져서 우리가 이걸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영미법에서 이거를 그 로드 레이지 케이스라 그래요. 로드 레이지 말 그대로 길에서 일어나는 분노를 의미하죠. 운전하다 보면은 화가 많이 나죠. 근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뭐 땅은 좁고 차는 많고 도로는 한정적이고 항상 교통체증이 생기고 내가 가려는 길은 너도 가려는 길이기 때문에 이렇게 뭐 도로에서 운전하다 보면 어느 정도 양보를 하는 것도 좋긴 하지만은 이 내가 어디까지 양보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래서 운전하다 보면은 괜히 막 옆 사람이랑 시비 털리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문제는 그게 단순히 시비하고 에이 그래 너 먼저 가라 한번 빵 해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뭐 평소에는 그렇게 뭐 성품 좋다고 해도 운전 뒤에서 나한테 빵하는 클락슨 소리만 들으면은 화가 나가지고 이 보복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게 아무래도 사람과 사람으로 마주치는 게 아니라 그 차 대 차로 이렇게 달리고 내 차가 빠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어쨌든 저 사람과 내가 한번 그냥 내 성질 부려도 뭐 어떤 보복이라든지 아니면 뭐 뒷감당을 할 그런 경우가 적다고 생각을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보복 운전 케이스가 굉장히 일반인들한테도 많이 있고요. 남녀노소 할 거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게 그냥 단순히 보복 운전 끝나는 거 말고도 운전자 폭행이라는 게 또 있거든요. 뭐 아시겠지만은 뭐 법무부 차관까지 했던 분도 뭐 운전자 폭행으로 이렇게 책을 내려놓게 되는 경우도 있고. 이 주로 대중교통에서 많이 일어나죠. 대중교통, 버스, 특히 버스, 뭐 택시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하여튼 이 운전자 폭행이나 보복 운전이 운전과 관련된 법 중에서 우리가 특히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게 우리 상식과는 좀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자세히 보기 전에 다시 들어가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운전대만 잡으면은 이제 거칠어지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애는 착해. 기본적으로 애는 착한데 이렇게 운전대만 잡으면은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나도 그런 기질이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은 한번 이 영상을 주의 깊게 보시고 화가 나는 건 어쩔 수 없겠지만 화가 나서 그 화를 누그러뜨리기 위한 행동을 하지 않고 그 화를 그대로 이렇게 어떤 그 다음 액션으로 이어가기 전에 이 영상을 보시고 내가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면 정말 법적으로 큰일 나겠다. 내가 보기에는 이거 생활의 영역이 아니냐, 도덕적으로 한번 비난받을 수 있지만 이거를 뭐 처벌까지 받아? 라는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게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영상을 꼭 봐주시고 내 운전 습관 그리고 내가 운전할 때도 이런 거 좀 하지 말아야겠다 라는 것들을 꼭 알고 가셨으면 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형법부터 볼게요. 보복운전 있잖아요. 보복운전부터 얘기를 해보면요. 보복운전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죄명이 특수협박이에요. 특수협박. 아니 협박은 알겠는데 특수는 뭐냐? 여기 보시면은 이 부분이거든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 1항 2항 이게 협박입니다. 여기 보면은 법정이 굉장히 셉니다.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아니 내가 뭐 때리거나 교통사 그러니까 이게 물리적 접촉이 없고 교통사고가 안 일어나서 신체나 물건이 손상되지 않아도 징역 7년 이하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일반 협박죄가 아니라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뭐 차를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것도 아닌데 뭐 휴대가 뭐냐? 근데 법적인 의미에서 휴대는
내가 그냥 뭐 손이나 주머니에 소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내 신체와 가까이 움직이는 거. 그러니까 차 움직이는 것도 내 신체가 가면 그 차가 가는 거잖아요. 왜냐면 내가 차에 타 있으니까. 이런 것도 이제 휴대라고 하고 위험한 물건은 당연히 자동차죠. 왜? 자동차가 뭐 모닝이나 티코 같은 경차도 속도가 붙어서 사람 치면은 아무리 건장한 체격의 사람이랄지라도 사망 위험이 높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휴대하여 운전하여 협박을 한 경우에는 특수 협박죄로 처벌되는데 아니 보복 운전이 무슨 협박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보복 운전에서 이런 가장 많이 떠오르는 그런 행위들이 뭔가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일단은 뭐 끼어들기, 급제동, 그 뒤에서 상향등 계속 번쩍하고 또 뭐 있을까요? 뒤에 계속 붙어가면서 클락슨 계속 누르는 것들. 그러니까 아니 나는 그냥 1차선에서 1차로에서 앞차가 정속 주행하길래 내 생각 나는 추월해야 되는데 앞차가 빨리 안 가니까 나는 그냥 뒤에서 상향등 계속 켜고 빵빵거리는 걸로 그냥 비키라고 했을 뿐이다 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뭐 물론 뭐 1차로에서 정속 주행하는 게 잘했다는 거 아니라 1차로에서 정속 주행을 할 때 뭐 2차로 3차로 오는 건 내가 달리고 있을 때 뒤에서 누군가가 계속 클락슨 빵빵하고 앞 그 상향등 계속 켰다 켰다 버리면은 특히나 그것이 밤이라고 하면은 웬만한 운전자들은 조금 두려움을 느낄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왜냐면은 하도 이게 세상에 사이코가 많다 보니까 야, 저놈이 나 갑자기 들이받으면 어떡하지라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고 이게 단순히 우리가 그냥 그냥 사무실이나 그냥 집 그냥 길거리에서 서 있거나 걷고 있으면은 뭐 피할 수라도 있는데 이게 도로 위에서는 기본적으로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당연히 걷는 거나 뛰는 것보다 빠르다 보니까 이게 어떤 사고로 이어질지가 모르는 거예요. 설령 내가 뒤에 차랑 내가 뭐 뒤에 차가 나를 들이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이거를 급히 좀 차를 비켜주는 과정에서 뭐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고 내가 피치 못하게 1차로에서 정속 주행을 해야 될 사정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은 좀 정체되는 구간에서는 1차로, 2차로 구분 없이 좀 달리는 경우도 있으니까. 어쨌든 그렇게 우리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상향등 켜고 빵빵거리고 뭐 조금 약간 뭐 칼치기까지 아니더라도 이렇게 좀 끼어드는 행위들이 협박으로 느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이게 그냥 단순히 내가 그냥 내 갈 길 간다 그래서 그냥 깜빡이 놓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약간 감정에 실리는 운전 행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은 상향등 한두 번 키는 거는 그냥 상대방한테 좀 주의를 보내고자 하는 것도 있겠지만 계속해서 이제 특히나 밤에 상향등 켰다 껐다 켰다 껐다 켰다 껐다 하는 거는 이제 좀 고의성이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1차로도 2차로 등은 앞차에 바로 뒤에서 그런 상향등 켰다 켰다 하고 계속 클락스 누르는 거는 내가 손으로 이 경험기를 누르는 행위 자체가 하나의 고의잖아요. 왜? 앞에 차 비키라고 하는 거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단순히 경험기를 한번 빵 하는 거는 그냥 뭐 주의를 주기 위해서 그랬다. 이게 무슨 협박의 고의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이렇게 누르고 깜빡이 켜는 행위가 연속이 돼 버리면은 이거는 사실 협박의 고의가 있다고 인정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끼어들기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끼어들면은 깜빡이 끼고 끼어들고 내가 좀 무리해서 끼어들었다 싶으면은 좀 비상등 눌려가지고 미안하다고 표시를 하는 게 이른바 국룰이죠. 국룰인데 그런 국룰에 국자도 가지 못하고 끼어들기를 할 때 그냥 깜빡이도 안 하고 그냥 끼어들고 그리고 이제 끼어들었다가 다시 옆차로 가다 또 끼어들고 이런 행위들 반복되면은 그거 자체를 협박행위라고 보는 거고 그런 행위 자체는 어쨌든 운전자가 이 핸들이나 뭐라고 하죠 경음기나 그리고 이제 헤드라이트를 조정한 행위 자체가 내가 인식을 하고 하는 거니까 협박의 고의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는 특수협박으로 일반 협박보다 더 강하게 처벌되고요. 그래서 웃긴 거는 이걸 계속하는 사람들은 또 상습범으로 가중처벌되고요. 또 특수협박 행위를 하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해봅시다. 내가 끼어들기를 앞에 잘 쫓아서 끼어들기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이게 뭐 정체 구간이 시작돼야 돼 끼어들지 못한 거예요. 이런 경우는 이제 그 실제로 협박 행위까지 가지 않았더라도 협박의 고의를 갖고 내가 실행에 착수 그러니까 차를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앞차를 따라간다든가 내지는 사실은 이 헤드라이트가 고정되는데 계속해서 깜빡이 꼈다 껐다 꼈다 꼈다 상향등을 한 행위 자체에만 착수를 했으면은 특수협박 미수로도 처벌받을 수 있어가지고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렇게 단순히 이렇게 차에서 내려가지고 다가와서 뭐 다른 도로에서 자동차를 세워서 다가오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렇게 그냥 이게 이거 그냥 운전할 때 좀 발생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좀 사회적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닌가라고 싶은 행위도 의외로 특수협박으로 처벌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거 뭐 진짜 뭐 정치 얘기해서 좀 죄송하지만 무슨 당의 대변 부대변인까지 하신 분이 특수협박으로 지금 재판받고 있는데 내가 한 게 아니라 대리기사가 한 거라고 이렇게 뭐 부인을 하고 있긴 한데 어쨌든
그 행위 자체도 뭐 그분이 이렇게 평소에도 이렇게 뭐 협박을 하고 다니는 그런 뭐 불량배는 아니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이렇게 자동차 운전대만 잡으면은, 그러니까 정말 여기 애는 착한데 자동차 운전대만 받으면은 잡으면은 뭐 저도 약간 그런 편이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맹렬한 야수로 돌변하는 사람들은 이 특수협박이라는 게 의외로 내 행위가 그 특수협박죄, 내가 신고를 여태까지 안 당해서 그렇지, 한번 신고당했을 때 내가 이거 재판까지 받을 수 있고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인식을 하고 운전할 때 조금 더 양보하고 내가 손해를 보자라는 마음으로 하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근데 이제 이거는 좀 다릅니다. 아까 말씀드린 특수협박은 실제로 접촉사고나 비접촉사고가 안 났어요. 그러니까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처벌되는 건데, 이 특수상해랑 특수폭행은, 그러니까 상해랑 폭행이 이제 기본 범죄이고, 이게 이걸 특수, 그러니까 위험한 물건 휴대예요. 자동차 운전해서 폭행이나 상해죄를 범했다고 하는 거니까 이거는 얘기가 완전 다릅니다. 일단 특수폭행부터 볼게요. 아니, 내가 자동차를 손에 들고서 사람을 때릴 수가 없는데 무슨 놈의 자동차 운전한테 특수폭행이냐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내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주차장에 있는데, 주차장에서 앞에 사람이 있는 거 보고서, 그러니까 내가 실수를 한 게 아니라 앞에 사람을 좀 시비가 붙은 거예요. 뭐 주차자리나 좀 시비 붙어가지고 앞에 사람이 있거나 또는 앞에 사람이 타고 있는 차가 가고 있는데, 그 앞에 차는 그 차단기 열리는 거 기대 정차하고 있는데 내가 뒤에서 그냥 빠른 속도는 아니지만 이렇게 밀어버린 거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뭐 강하게 빵 하고 이렇게 크래시가 되고 일어난 건 아니지만은, 앞에 차도 나 기다리는데 내가 순간적으로 화가 너무 나가지고 그냥 앞에 사람이 있든 앞에 사람이 탄 차가 있든 말든 그냥 밀어버려가지고 내 차의 앞범퍼로 뒷범퍼가 찌그러질 정도로 이렇게 밀어버렸어요. 혹은 간단히 스크래치가 날 정도라도 이렇게 물리적 접촉이 있어가지고 접촉사고가 발생을 했어요. 이런 경우는 아니 무슨 뭐 이거 실금 하나 간 거 가지고 이거 그냥 뭐 범처리해주면 될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순간 정말 큰일 납니다. 왜냐면은 특수협박, 특수폭행, 특수세, 그러니까 협박, 폭행 상해는 다 고의범이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뭐 문콕이라든지 일반적인 교통사고 이런 것들은 다 과실범이라서 우리가 지난 강의 시간에 배웠던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처벌되는 거지만은, 뭐 그것도 종합보험 가입하면은 12대 과실 없는 이상 처벌이 안 되지만, 이렇게 폭행 상해 협박으로 하면 이가 고의범이기 때문에 그 사고가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 심지어 사고가 안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혁수협박으로 처벌될 수 있고, 사고가 일어났는데 매우 경무해서 아니 이거 뭐 실금 하나 간 거 가지고 도장 하나 그냥 페인트 자국 찍힌 거 가지고 내가 이렇게 특수폭행죄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이하 벌금을 처할 정도의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상식적으로 와닿지 않을 수가 있겠지만은, 이것도 위험한 거예요. 왜냐면은 내가 여기서 정말 멀리서 시속 7, 80, 100km 달려가지고 상대 차를 쳤으면은 뭐 사망 사고가 났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운전대를 잡으면은 나는 그냥 내가 아무리 뭐 신체가 뭐 왜소하고 나이가 어리고 여자고 노인이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냥 물리력으로 내 신체 물리력으로는 상대방을 뭐 위협할 정도 전혀 아니라 할지라도, 이 시대는 내가 그 차의 운전대를 잡고 내 발이 정상적으로 엑셀을 밟고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으면은 그때보다 똑같이 위험한 물건을 그 자체가 돼버린 거야. 마치 슈트 안에 들어간 아이언맨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어쨌든 특수 위험한 물건 휴대인 정황, 이런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고의로 뭔가 접촉을 하게 되면은, 물론 그 안에 사람이 없으면은 뭐 특수 재물 손괴, 그러니까 재물 손괴로만 끝나는 건데, 그 안에 사람이 있는데 이게 정말 경미한 충격이라 해야지 안 다쳤으면은 그래도 여전히 특수 폭행으로 처벌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경우에 내가 좀 세게 달려가지고 상대방이 뭐 팔이 부러진다든가 뭐 삐끗해가지고 뭐 요추면 경추부 염좌가 난다든가 아니면은 앞에 부딪혀가지고 약간 피가 좀 흘렸으면은, 근데 특수폭행으로 안 끝나죠. 그때는 특수상해로 끝나죠. 왜? 똑같이 위험한 물건을 자동차를 운전해가지고 상대방에게 상해를 가한 거, 이게 257조 1항의 상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경우는 진짜 위험한 게 1년 이상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니까 벌금형이 없어요. 그것도 징역형도 1년을 깎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나 평소에 정말 모범생이고 좋은 아빠, 좋은 엄마, 좋은 아들, 딸이고 정말 애는 착해. 정말 정말 착한 애인데 운전대 잡는 것 때문에 한번 이렇게 상대방 시비 털려가지고 내가 빠른 속도 난 시속 한 30km 갖고 와서 앞에 차단기 열리는 거 기다리고 있는 차에 뒤에 박았을 때 재수없게 그때 사람이 뭐 뜨거운 커피를 들고 있다가 쏟아가지고 이제 손에 화상을 입는다든가, 하여튼 상대방이 조금이라도 이 형법상 상해를 볼 수 있는 상해를 입었으면은, 저는 그때부터 벌금도 아니고요, 정식으로 법원에 출석해서 재판을 받아가지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 뭐 집행유예 받으면은 뭐 깜빵 안 가고 벌금도 안 내고 끝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거 완전 틀린 생각인 게, 회사 다니시는 분들, 특히 공무원들 아니면 이렇게 시험 쳐가지고 이렇게 뭐 국가고시 붙어가지고 붙은 분들은
이 금고형, 그러니까 징역, 그러니까 벌금 그 다음 단계인 금고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만 받아도 잘려요. 자동 면직 사유입니다. 잘리지 않다 하더라도 징계를 받을 수가 있고요. 그런 것들이 뭐 징계뿐만 아니라 내가 뭐 월급이 깎일 수도 있고 정직당할 수도 있고 하여튼 내 신변에 생기는 불이익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심지어 뭐 예를 들어 이런 케이스도 있었어요. 제가 변호하던 사건 중에 경찰 공무원을 준비한 학생인데 친구랑 시비가 붙어가지고 근처에 있던 그 맥주잔 있잖아요. 작은 맥주잔으로 그 같이 시비 걸린 상대방 일행의 그 오른쪽 볼 뒤편, 그러니까 귀 쪽 부위를 때렸는데 재수없게 이제 그러니까 세게 때린 것도 아닌데 이게 맥주잔이 깨져 있어가지고 파편이 밝혀가지고 약간 찢어졌는데 이제 찢어지면 그 상해가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위험한 거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들고 상해를 가했기 때문에 특수상해죄로 기소가 돼가지고 결국 어쨌든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나왔는데 그분은 징역형 집행유예가 벌금도 안 내고 실제로 깜빵에도 안 갔지만은 징역형이라는 빨간 줄이 그어졌기 때문에 자기가 3년 동안 공들여 준비하는 경찰 시험을 포기해야 했었습니다. 이게 변호사 해줄 수 없는 게 법에서 그냥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됐기 때문에 이거를 검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지 않아요. 빨리 합의를 해가지고 초범이고 해서 기소유예로 넘어가지 않는 이상 내가 정말 오랫동안 가졌던 꿈을 포기해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수상해 굉장히 위험한 범죄고 그러니까 이렇게 벌금형도 없애놓은 이유는 정말 이게 위험한 범죄가 그런 거고 내가 정말 단순히 차 운전하다가 그냥 상대방에 시비 돼가지고 생긴 일상적인 사고라는 이유만으로 이거 그래 나 대충 뭐 보험 가입하거나 대충 뭐 벌금 30, 50 내고 끝내지라는 생각은 정말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런 생각을 하지 마세요. 정말 잘못된 생각이고 이거 정말 내가 생활의 영역에서 나 운전해서 출퇴근해야 되는데 내가 열심히 살기 위해서 운전을 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운전을 했는데 이 운전 행위가 도로 내 인생을 사실상 끝장내 버릴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행위니까 정말 조심하셔야 된다 여러분. 이제는 운전자 폭행 가볼게요. 운전자 폭행 약간 얘기가 달라요. 운전자 폭행은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아까 우리 사진 볼게요. 지금 이 남자가 끼어들게 계속하고 해가지고 사고가 결국 안 나가지고 안전하게 정차한 다음에 또 시비가 붙었으면은 일단은 끼어들게 하고 상향등 켜고 한 행위 자체면 특수 협박. 근데 만약에 이제 뒷차가 피의자인데 뒷차가 앞에 차를 약하게 갔다가 일부러 부딪히게 했으면 특수 폭행. 3, 40km 이상의 약간의 속력이 있는 상태에서 부딪혀서 이분이 피라도 났으면 특수 상해. 나아가서 이렇게 운전을 하다가 시비가 돼가지고 잠깐 정차했어요. 잠깐 깜빡 켜고 이제 시동을 끈 건 아니죠. 시동을 끈 건 아니고 왜냐면 어쨌든 지금 이 상황에서 정차를 하면은 이게 도로 체증도 유발하고 잘못하면 일반 교통방해로 처벌받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상황에서 이 뒷차 차주는 어쨌든 시비가 돼가지고 잠깐 앞에 차가 멈추니 그 나기도 멈췄는데 깜빡 켜고 잠깐 정차를 했는데 앞에 차가 나와가지고 너 잠깐 운전석 내려봐 했더니 거기서 이렇게 사정없이 얼굴 한번 쳤다. 그러면은 운전자 폭행으로 훨씬 더 가중처벌되는 거예요. 이때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았으니 자동차를 이용한 게 아니니까 무슨 특수 협박이나 특수 폭행, 특수 상해로는 가지 않지만 운전자 폭행으로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은 바로 여기 나와 있는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을 가중처벌한다는 바로 이 조항이에요. 이게 보시면요. 자, 톡톡에서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에 위해 사용되는 자동차 운행하는 중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 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하던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하고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년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렇게 죄를 범해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와 진짜 세죠. 자 여기서 하나하나 우리가 분석해서 볼게요. 일단 운행 중이에요. 근데 운행 중인데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 운행이니까 뭐 오토바이를 운전하든 자전거를 운전하든 버스를 운전하든 굴삭기를 운전하든 하여튼 바퀴를 굴러가는 모든 것도 운행하는 중인데 여기 보면은 여객자동차 운송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자가 여객의 승하차를 위해서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객자동차 운송 사업에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는 뭐가 있을까? 여객자동차 운송 사업이니까 버스, 택시, 뭐 승합차 이런 것들 뭐 안되면 어린애들 학원 데려다 주는 그런 스타렉스나 이런 요즘 스타리아죠 그런 차들 이런 경우에는 여객의 승하차가 사람을 태우려고 잠시 멈춘 경우까지도 포함한다는 거니까 운행 중이 자동차가 계속 뭐 앞바퀴 굴러가는 게 아니라 일시 정차한 경우에도 이렇게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에 의하여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전자가 일시 정차하는 경우 이 사람이 피해자라면은 똑같이 가중처벌 된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여기 와가지고 아까 제가 정확한 정보를 안 드렸는데
만약에 일시 정차를 했는데 이분이 와가지고 때렸어. 때렸는데 우리가 잘 봐야 될 게 이 사람이 이거 맞는 순간에 나는 저 사람 당연히 무서워 내가 이렇게 좀 거리가 있으니까 옆으로 좀 비켜 가야겠다라 가지고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고 그러니까 기어를 P단으로 놓은 게 아니라 기어를 D단으로 놓고 잠깐 브레이크를 밟고 완전히 멈춘 상태에서 다시 출발하려고 브레이크를 약간 뗐을 때 그러니까 사실상 속도가 거의 0km겠죠. 0km/h겠죠. 이런 경우라도 지금 와서 때리면은 어쨌든 이거는 정차한 게 아니라 이 정차 상태에서 이제 가기 위해서 약간 발을 뗀 상태이기 때문에 똑같이 운전자 폭행으로 가중처벌되는 거고요. 두 번째, 만약에 이 장소가 지금 이렇게 도로변이 아니라 이게 지금 무슨 차종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이게 승합차로 가정해 봅시다. 승합차 뭐 스타리아 어린애 내려주는 그러니까 뭐 승합차 운전자랑 이제 앞차 시비가 붙었는데 여기서 이렇게 어린애들 내려주려고 잠깐 문 열어서 어린애 내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이제 잠깐 뭐 N단으로 놓거나 아니면 P단으로 나가지고 완전히 정찰하고 움직이는 상황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게 여객자동차 운송 사업을 위해서 사용되는 그런 그런 자동차의 운전자였다면은 이렇게 때려도 여전히 운전자 폭행을 처벌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두 가지 모두 해당이 안 돼. 그러니까 그냥 이게 단순히 승용차였고 여객자동차 운송 사업에 사용되는 차가 아니고 단순한 뭐 승용차였는데 그리고 타고 여객에 내리는 것도 당연히 아니고요. 그리고 내가 이 차를 움직이려는 것도 아니고 나도 똑같이 내려서 그냥 한판 붙으려고 피단으로 해서 시동을 끄거나 아니면 시동을 끄지 않다 하더라도 피단으로 한 다음에 사이드 브레이크까지 채웠으면은 운행 중이 아니기 때문에 또 가중처벌 대상은 아니에요. 이 경우는 일반적으로 그냥 뭐 특수한 물건을 그러니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것도 아니고 내려서 싸웠으면은 뭐 그냥 일반 폭행 상해로 되긴 하겠죠. 근데 사실 이 죄가 왜 들어왔냐면요. 하도 그렇게 운행 중인 특히 여객자동차 아까 말씀드린 버스, 택시의 경우에 그러니까 이게 취객들이 이렇게 특히 택시의 경우에 취객들이 뭐 자기 출첵해가지고 꼬장 부리느라 야 너 왜 돌아가냐라고 괜히 시비 붙어가지고 이렇게 뒤에서 그 운전 중이던 그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한 경우도 포함하는 거니까 운행 중이던 그 택시 기사의 뭐뺨 때리고 이런 경우 버스도 마찬가지. 버스도 괜히 뭐 어떻게 코로나 때 뭐 왜 마스크 안 쓰냐고 주의 주면은 너 왜 나한테 시비 거냐 그래서 운행 중인 그러니까 여객의 승하차를 위해서 버스 정류장에서 일시정차한 경우에도 거기서 이렇게 버스 기사님 얼굴 때리면은 똑같이 가중처벌되고 만약 피라도 나서 상해가 발생했다고 하면은 1년도 아니고요 3년 이상 유기징역이고 여러분들 3년 이상 유기징역이냐면요 집행유예도 안 나옵니다. 집행유예가 제가 알기로는 아마 징역 3년부터는 집행유예가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3년 이상 징역이니까 이거는 집행유예를 선처를 해주고 싶어도 선처를 해줄래야 해줄 수가 없는 굉장히 강력한 형을 규정해 놓은 그런 범죄라는 거예요. 실제로 판례를 볼게요. 자, 특수협박부터 볼게요. 이 마지막 보세요. 위험한 물건의 자동차를 이용해 피해자들이 협박했다. 이게 특수협박죄 처벌받는 사안인데 자, 차를 가고 있어요. 스노우트 타고 가다가 당시 그러니까 이 사람 잘못했네. 방향제 시동을 켜지 않은 상태 차로 변경했어. 그래서 뒤쪽에서 운전하던 피해자가 주의하라는 이유로 상향등을 켰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 사람도 상향등을 계속 껐다 켰다 해서 이것도 특수협박으로 처벌받을 수 있겠지. 이 사람은 그냥 한번 항의하는 차에서 한번 킨 거예요. 근데 급정거를 했네. 급정거를 해서 피해자가 피해서 앞질러 가자 다시 뒤에서 바짝 따라서 진행하면서 수십 초 동안 상향등을 비췄어. 자, 급정거 1번, 상향등 비추는 거 2번, 그리고 터널 빠져나가는 직후 앞으로 또 방해주시지 않게 하고 급차로 변경. 세 번째 행위. 또 진로 방해하기 위해서 차선 넘달면서 운전. 그러니까 앞에서 계속 이렇게 진로 방해했다는 거죠. 그리고 도로 갓길로 밀어붙이는 방법으로 교통사고 일으킬 것처럼, 그러니까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어요. 만약 교통사고가 발생했으면은 특수상해죄로 해서 이거 집행유예 이상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피해자, 그러니까 운전자와 동승자로 하여금, 그러니까 피해자가 두 명이 됐으니까 피해자가 더 가중처벌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이런 행위가 이 사람이 뭐 평소 어떤 성품을 갖고 있는 분인지 모르겠지만은 이게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봐도 정상적 운전 행위가 아니잖아요. 근데 아예 뭐 그냥 뭐 운전하다가 이렇게 그냥 뭐 시비 붙을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아니에요. 이거 특수협박이고요. 이거 영어 뭐 징역형 나와 이 사람 법정 구속됐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단순히 그냥 한 번 상향등 비추고 그 다음에 이렇게 급제동 한 번 한 걸 끝난 게 아니라 이거 갓길로 밀어붙였다는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갓길로 밀어붙였을 때 비접촉 교통사고 나가지고 차 전복되면 사망합니다. 상대방. 이거 법정 구속됐습니다. 아웃. 다음. 이 경우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했다는 게 특수 상해인 거죠. 봅시다. 운전해서 쏘렌토 타고 가다가 피해자가 운전한 포트 화물 차들이 방향 이용은 피해자 약간 잘못했네. 자, 화가 날 수 있지. 근데
이래서 그냥 뭐 상여도 한번 키거나 그냥 빵 한 번 해서 주의 주면은 끝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위험 물건이 승용차 소렌토 승용차 운전해서 고속도로 출구로 운행하던 중 피해자의 앞쪽으로 추월하고 끼어든 후 급제동했어. 근데 자, 이게 끝이 아니에요. 급제동을 하여 피해자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피고인의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박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용차 뒤에서 밀어붙인 게 아니라 일부러 야, 나 들이받아. 그러니까 급제동을 했을 때 뒤에 차가 더 크게 다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이 경우는 그러니까 이렇게 깡이 좋 아무리 뭐 화물차라 할지라도 이게 지금 아무리 소렌토라 할지라도 뒤에가 화물차면은 자기가 더 크게 다칠 텐데 제가 소렌토 타고 가다가 화물차 앞으로 끼어든 다음에 급정을 해버린 거야. 그래서 뒤에 있는 화물차가 자신의 소렌토를 들이받았어요. 그래서 피해자 그리고 동승하던 피해자가 동승자가 3명, 운전자 총 3명이 다 이제 상해를 입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웃긴 게 이거 본인도 상해를 입었을 거예요. 왜냐면은 솔직히 아무리 소렌토가 튼튼하더라도 화물차랑 들이받았는데 화물차가 기본 1톤 이상 아닌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화물차 안 물어봐서 모르겠는데. 근데 화물차에 들이받치면 솔렌토 승용차인 이 피고인 본인도 다쳤을 텐데 그러니까 막 가자는 막 사는 거야 인생은 이게 말이나 되는 행위예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자기도 다치고 자기 차도 망가지고 보통 이렇게 특수상해를 처벌받으면은 여러분들 과시범이 아니라 이게 특수협박 특수상해 운전자 폭행 이렇게 고의범으로 처벌받으면은 그때부터는 내가 아무리 자동차 종합보험에 돈을 많이 내도 아무리 내가 가장 높은 조건으로 가입을 해놔도 보험 적용이 안 돼요. 약관 보시면 보험사의 면책 약관이 다 고의범들이에요. 응. 그러니까 내가 뭐 신호위반이나 이런 것들 몸줄 이런 건 당연히 고의범인 거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행위를 당연하죠. 뭐 보험사 이런 행위들까지 뭐 보험으로 커버 쳐줄 거면은 보험사들은 다 망해야 되는 거죠. 어쨌든 이거 말도 안 되는 행위 법정 구속됐어요. 이것도 아웃. 다음 운전자 폭행 잘 보세요. 이 사건은 1심,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어요. 특히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어요. 왜? 이 사건 법인 당시 피해자는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했고 항소심도 이걸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객자동차 운송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운전자가 여객 승하차를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는 것. 그리고 버스 운전사가 피해자였는데 폭행 시간은 규가 승객이 몰린 퇴근 시간 무렵이었고 피해자가 정차한 곳이 버스 정류장이었어. 근데 골 때리나 아주 경찰서 버스 정류장에서 운전자 폭행을 한다고? 와, 막 사는 거. 그러니까 버스 정류장에서 그러니까 일시 승하차를 한 거죠. 왜냐면 퇴근하는 사람들이 타고 내리는 그런 승하차를 하는 시간에서 버스 운전자를 때렸으면 아무리 그 버스가 잠깐 N단으로 사이드 브레이크 채워져 있거나 P단으로 멈추다 할지라도 처벌된다는 거예요. 버스 정차하고 근데 이게 약간 애매했던 사안이 왜냐면 버스 정차하고서 이게 뭐 바로 이렇게 때린 게 아니라 아마 제가 보기에는 피고인이 버스에 타다가 뭔가 이제 제지를 당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 아시겠죠? 음식물 들고 버스 못 타거든요. 코로나 때는 마스크 안 쓰면은 버스 승차 거부할 수 있었고 하여튼 중요한 거는 버스 시비가 나 처음에 말로 시비를 했나 봐. 근데 정차하고 2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손이 나간 거예요. 그래서 피해자는 피고인만 하차하면은 즉시 이 사건 버스 출발 예정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만 내리면 간다 이거야. 너가 내려야지 간다니까. 아니 빨리 출발해서 다음 정류장 가야 되는데 계속 시비가 붙으니까 이 피해자인 버스 기사도 출발을 못 하고 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정차한 직후가 아니라 정차한이 먼저 말싸움 일어난 다음에 폭행이 일어났으니까 과연 이게 운전자 폭행이 맞냐라는 의문이 있긴 했지만은 중요한 거는 이렇게 여객 운수 사업에 사용되는 버스 운전자를 버스 정류장에서 그것도 퇴근 시간이니까 이제 승하차 승객들이 많은 상황에서 폭행을 했다는 거는 운전자 폭행으로 가중처벌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원심이 되게 잘못 판단한 거예요. 이거는 법에 분명히 이 얘기가 있거든요.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 얘기가 있어도 이걸 안 보고 그냥 대충 판단해버린 겁니다. 대법원이 바로 잡아줬어요. 특히 피해자에게는 버스에 관한 개수자 운행 의사가 있었던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은 버스 기사기 때문에 자기가 대충 나 운전 안 하려고 내릴 수 있는 자신의 승용차가 아니라 자기 돈 받고 승객들을 다 돌고 자기 다 이제 예련의 시간까지 차고지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괜히 이렇게 시비 털리면 결국 자기만 손해가 되는 거니까 자기는 어쨌든 간에 욕 좀 먹어도 대충 그냥 내보내고 빨리 다음 정류장 가야 되는 건데 폭행이 일어난다면 얘기가 달라버리는 거죠.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택시나 버스 기사 시비가 붙을 수가 있어요. 그죠? 뭐 제가 누구 한 편만 들 수가 없는 거죠. 분명히 딸을 향해서 뭐 불친절을 했다거나 내가 다 타지도 않았는데 출발했다고 하면은 항의를 할 수 있어요. 이의 제기할 수도 있고 항의할 수도 있고 뭐 심한 말로 뭐 말싸움 할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어느 경우에도 손이 나가서는 안 돼요.
이거 정당방위나 여러분들 이렇게 자동차 관련된 범죄는요 정당방위 정당행위 인정될 여지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아니 내가 가다가 이렇게 영문도 모르게 취객이랑 뭐 싸움에 붙어가지고 내가 뭐 때리는 행위 자체도 정당방위 정당행위 인정될 여지가 굉장히 적은 것이 안타까운 우리나라 법률의 현실인데 내가 운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당방위 정당행위가 인정될 여지는 사실상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운전자 폭행 이거 때렸는데 그러니까 이게 정말 어떻게 때리느냐에 따라 달리는 것도 아니고 정말 상대방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서 나는 분명히 아까 나 그냥 대충 툭 쳤는데 마침 이렇게 핸들에 머리에 박아가지고 이렇게 찢어진다거나 했으면은 이 운전자 폭행이 상대방이 상해까지 입은 경우에는 유기징역 3년 이상이니까 이 집행유예 안 나면 무조건 이거 실형인 거예요. 합의해서 기소유예 받지 않는 이상. 그 법무부 창고도 이것 때문에 자기 이거 알고 있으니까 그 저기 택시 기사한테 1,000만 원 주고서 입마감 하려다가 뭐 위증 교사인가 하여튼 뭐 추가 죄명 하나 추가돼가지고 지금 변호사 자기 또 제가 알기로 정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도 이제 판사 하다가 변호사 하다가 이렇게 법무부 차관 간 거라 가지고 골 때려요. 누구나 그럴 수도 있고 저도 조심해야 되겠고 조심합시다 여러분들. 궁금한 주제 남겨주시고요. 댓글, 좋아요, 알림 설정, 구독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